네, 11월 26일 월요일 아주모닝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정치경제부의 김태균 부장님과 함께 오늘 아주경제 일면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월요일인데 오늘 어떻게 출근하셨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네. 아침에 일어나기도 어렵고 쉽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달이 떠 있던데요, 아침에? 아, 그런가요? 네, 퇴근하는 달을 보고 네. 전 출근을 했는데 오늘 날씨는 좀 낮 기온이 올라서 포근할 것 같지만 미세먼지는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일면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가계부채 온도를 좀 보겠습니다. 매우 나쁜 상태라고 하던데요. 네, 지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계부채는 두 개 다 나쁜 지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부채의 총액이 최근에 1,500조를 넘어섰습니다. 혹시 뭐 상상이 되시나요? 1,500조 하면? 1,500조 하면 약간 좀 그냥 큰사 이렇게 그렇죠. 느껴져요. 네, 뭐 요즘 하도 엉꺽하는 사건들이 많아서 네. 이제 너무 둔감해졌죠. 네. 사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풀어보면 정말 하루에 수십억씩 쓰고도 몇백 년을 쓸 수 있는 금액이니까 네. 이건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인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가계부채 전체적인 규모가 늘었다는 게 네.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의 질도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질이요? 네. 부채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대출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직은 없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있겠죠? 그렇죠. 그 가능성이 네네.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은 전세라 자금이라든가 네. 주택 자금을 마련할 때 제일 네네. 많이 받는데, 이런 전세 자금이나 주택 자금은 어떻든 집이라는 담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용이 좋으면 어느 정도만 되면 제1금융권, 즉 은행에서 네.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자율이 좀 싸죠. 네, 그쵸. 다른 데 비해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신용이 안 좋아서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금융권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더 심각해진 경우는 뭐 사금융권, 네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한 대부업체, 네. 이런 데도 갈 수가 있고, 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도가 넘었을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용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네네. 신용대출도 사실 이게 담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금리가 높은 상품이 네.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신용대출과 소위 말해서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난달 말에 시행됐던 정책이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그 정부가 이제 부동산, 어쨌든 최근에 보면 부동산의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가 그 전세가가 사실 좀 최초로 하락하고 있다는 네. 소식이 접했는데요. 네. 그 원인이 정부가 금융권의 대출을 바싹 조였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그 영향으로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네. 이렇게 제1금융권의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네. 두 번째로는 자영업자. 네. 자영업자 역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막히다 보니까 제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게 영향이 돼서 부채의 질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책이 있었지만 질로 봤을 때는 그렇죠. 결국엔 가계부채의 짐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오늘의 일면 뉴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쉽게 해결될 상황의 것은 아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내년에 미국에 지금 올해 금리 인상이 3차례 정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내년에도 예상이 되고 네.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역전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네. 국내에 있던 해외 자금들이 미국으로 금리가 높은 곳으로 네네.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쵸. 그렇게 되면 외환이 아주 위기 상황이 된다면 옛날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처럼 외환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거덜났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태도 올 수 있지만 뭐 네. 그렇게까지는 뭐 지금 예상은 안 되지만요. 어떻든 간에 서민들은 내년에 한국은행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2%대인 금리를 네. 3%대 올렸다. 네. 그러면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금액이 훨씬 늘어나기 네, 때문에 압박이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부가 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아직까지 뭐 뚜렷한 해답이나 이런 걸 찾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아주경제 일면에서 이런 민생 경제에 대해서 많이 다뤄질 테니까 그때마다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역시 교훈은 빚을 내지 말자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